오늘 새벽에 미국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플러스 강세가 세진 않은데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는 전날 미국 지수가 플러스로 끝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끝나고 나서 아시아장이 약세였고, 그 다음에 유럽장이 아주 강하게 약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끊었다는 거예요. 두 대륙에서 약세가 센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끊었다는 게 중요한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제 독일 공장 주문이 전월 대비 예측치보다 훨씬 더 낮은 치로 나오면서 시장이 세게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약간 반등한 가장 주된 이유는 세 가지로 여기 정리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의원이 그 12월까지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장 요번에 뭐 국가부도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뭐 확실히 부채 한도를 철폐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하나 이유고, 그래서 그 국가부도와 관련된 뉴스가 막 꾸물꾸물한데 그거는 약해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슈는 여기 보면은 석유 재고가 기대치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주 한 200만 배럴, 근데 요번에 한 40만 배럴 정도 줄을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200만 배럴 늘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거거든요. 이게 보면 EIA에서 미국의 이제 그 주택청에서 발표하는, 주택정보청에서 발표하는 건데, 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측치는 한 40만 배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230만 배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측하고 좀 달랐죠. 그 다음에 쿠싱 지역에 있는 쿠싱 오일 재고도 급격히 늘은 걸로 나옵니다. 150만 배럴. 그래서 유가가 약간 낮게 나왔습니다. 아래로. 막 정신없이 올라가다가 아래로 지금 세게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격도 여기 보시면 9%나 빠졌거든요. 9%나 빠졌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푸틴께서 어디가 있지? 여기 있네요. 푸틴 대통령이 공급하겠다, 추가적인 그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래로 세게 급락했습니다. 이 천연가스와 관련된 거는 이 뉴스가 좀 연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있나? 이겁니다. 예. 이건데 그 미국이 계속 반대했었거든요. 이거 독일하고 러시아 간에 직접적으로 가스관을 묻어가지고 개통하는 것들을 계속 반대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개통시켰습니다.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크라이나든가요? 거기 가스관 통과하는데 우크라이나가 그 가스관 통과하는 가스에 대해서 돈을 더 달라고 막 때를 피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거기를 거치지 않는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완공이 됐고, 이런 완공된 상황 하에서 그 석유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으면 유럽 쪽에 인심도 얻을 겸 가스를 공급해야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정치적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황이 끝났냐? 일단 무엇인가 해결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석유 자체는 오펙 플러스에서 추가 생산을 하겠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아마도 생산량이 그렇게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생산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좀 더 빼먹겠다, 이런 입장에서 오펙 플러스가 동결을 결정한 것 같아요. 경제 상황이, 성장 속도가 떨어진다는 걸 감안하고 거기에서 낮게 더 많이 파는 것보다는 덜 팔고 더 많이 먹겠다는 이런 카드를 내민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호주 석탄을 수입했던 걸 하역을 못하고 항구에 정박해 있다거나 창고에 쌓여있던 보색 창고에 쌓여있던 그런 석탄들을 슬그머니 빼내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카자흐스탄 석탄을 수입했다는 뭐 얘기도 뉴스 보도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계점에 봉착해서 중국도 조금씩 뭔가 출구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일순간에 한꺼번에 해결될 문제가 현재 아니라는 거죠.
쥐어 짜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씩 숨구멍을 만드는 거지, 유리창 같은 것들을 대형 유리창을 활짝 열어서 완전히 숨통을 트이게 만드는 그런 행위는 지금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앞에서 봤던 미치 코넬 맥코넬 상원의장의 얘기가 똑같아요. 거기도 너희들끼리,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 너희들끼리 잘 타협해가지고 부채 한도를 이거 조정 잘해 12월까지 이렇게 한 거지, 뭐 부채 한도를 철폐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숨통을 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중국 쪽에 있는 헝다 기업 이외에 다른 쪽에서도 채권 상환을 못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시장의 불안정성을 약간 첨부하는 그 정도?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은 미완이다.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간 거냐, 그리고 언제까지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측하기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요번에 최근에 일어난 건데, 한 5% 조금 넘게 그저께 바닥을 생각해 보면 S&P 500 지수가 5% 약간 넘게 조정받았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2015년 출구 전략이 일어났을 때 흔들린 과정인데, 이게 10% 약간 넘게 조정을 받았고, 기간으로 보면, 조정받았던 기간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이제 고점부터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래로 세게 내리꽂은, 여기까지 보면 1.5배 1달락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하고 이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며칠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머리를 들었다 두 번째 쌍바닥을 찍었죠. 이게 또 한 달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한 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달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한 4일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9월 3일 정점부터. 이 조정이 끝났느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기간상이나 하락의 정도상으로 놓고 보면 조금 더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이걸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빅스 지수 보면요,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간 트레이드가 내려오다가 올라갔죠. 근데 오늘 추세가 약간 머리를 들리는 것 같더니 후반부에 와서 밑으로 이제 쓸려 내려왔어요. 뭐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이 내려간다거나,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 얘기가 좀 긍정적이라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길게 놓고 보면 빅스 지수 트렌드가 이게 아랫방향으로 내려왔다가 점점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아직 안정화 국면으로 완전히 갔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빨간 게 S&P 500 지수입니다. 이거 보면 빨간 차트 있죠, 중앙에. 이게 S&P 500 지수고, 나머지 것들은 미국의 각 섹터별 ETF 움직임인데, 보시면은 여기 흔들리기 시작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 시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고, 그 뒤에 한 번 더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데가 요때인데, 요 기준점을 좀 넘어가려고 애를 쓰는 걸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에너지주입니다. 에너지. 얘가 금융주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유틸리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필수 소비재거든요. 필수 소비재까지는 아니고 유틸리티하고 그 다음에 금융주, 그 다음에 에너지주, 이 세 가지가 약간 머리를 들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섹터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방향성이 아랫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가 이 바닥을 찍고 머리를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를 찍어야 될 상황에 있고요. 이거는 보여드렸던 건데, S&P 500 지수와 관련된, 이게 이제 S&P 500 지수고 보라색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두색은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주식들, 그러니까 강세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파란 건 150일, 빨간 게 200일 이동평균선인데, 150일이나 200일 이동평균선은 시장이 정말 크게 움직일 때, 바닥점을 찍을 때 참고로 하면 좋고, 지금처럼 그렇게 긴 추세가 아닌 상황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바닥을 짧게 찍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보기 참 좋은데,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이때가 이제 글로벌 출구 전략 때 흔들렸던 때고, 5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까지 내려왔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그 아랫방향으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오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수준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확정 국면에서 약간씩 흔들리는, 그나마 확정 국면에서 좀 세게 흔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 정도. 최근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올라오면서 흔들렸던 거 있죠. 그 정도 수준 정도까지 내려왔고, 이 시점에 이제 통상적으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타나서 한마디씩 하면서 시장을 밀어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방패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은 오픈되어 있는 과정 중입니다.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관세물협회를 보면 최근에 그 컨테이너 지수의 움직임이 약간씩 둔화되고 있는 느낌이 보여요. 이거 중국 컨테이너 지수고요. 얘는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거든요. 보시면 꺾이고 있죠, 약간씩.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꺾인 적이 없습니다, 동반해서. 이거는 영국 쪽이거든요. 근데 영국 쪽도 보면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죠. 컨테이너 지수들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이유는 뭐 중국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국가들, 지금 이제 인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력 생산이 부족해가지고 생산 라인이 멈춘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컨테이너는 완제품을 포장해서 보내는 그런 패턴의 배인데 그런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컨테이너 지수의 움직임, 가격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축에 대한, 생산에 대한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막 머리를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석탄이나 이런 것들은 벌크선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벌크선 지수거든요, 이거. 그래서 여기 보면 건화물 지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머리를 뚫고 하늘을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물가 지수들을 좀 보면, 이게 석탄이거든요. 이거 주봉입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올라간 정도가 기존의 과거에 있었던 그 가격의 2배가 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석탄 같은 경우에는. 전력 생산을 넘어서서 석탄을 수입해가지고 그거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가거든요. 유가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있던 고점을 뚫고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건 굉장히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천연가스거든요. 천연가스도 만만치 않게 높이 올라갔죠, 지금 현재. 지금 겨울 앞자락에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얘들이 어떻게 될지도 참 난망한 일입니다,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이거는 전체 CRB 지수 나중에 볼까요? 이거를 먼저 볼까요? 소고기. 이건 소고기 가격입니다. 소고기 가격도 여기 보시면 예전의 가격이 거의 2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고기가. 얘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그나마 소고기보다 낫네요. 얘는 닭고기 같은 가금류, 오리, 닭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얘도 과거 추세에 비하면 거의 뭐 한 8-90%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는 옥수수 가격도 과거 비해서 많이 올라왔죠. 그나마 이제 조정 국면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죠. 이건 밀입니다. 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과거 평균 추세 한 50% 정도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CRB 지수 전체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한 25% 정도 위에 올라와 있고, 이건 LME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금속 관련된 종합지수인데 얘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전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자체가 사실은 일정 수준 올라갔으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랫방향으로 내려올 거라고 예측이 됐던 것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내려오질 못하고 자꾸 머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개걸음을 치거나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죠. CRB 지수 같은 경우도 한번 내려왔다가 계속 머리를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뭐 에너지 쪽이라든가, 특히 에너지 쪽은 심각하고, 그 다음에 식량 쪽도 나름 상당히 그 일정 영역에서는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고 머리를 계속 들고 있는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것,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들이
물가압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시간을 갖게, 그러니까 시간 일정 부분 더 그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려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들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주거 비용입니다. 거주 비용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문제는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고, 이게 추구 전략이나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 한번 보여드렸는데 남유럽 같은 경우에는 막 그 금리 올리고 난리를 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한 번 더 올리는 얘기나 뭐 이런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고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합 정리를 해보면 조정이 끝난 거냐?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건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정도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표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자체는 고점 대비 12% 빠졌거든요. 이 정도 빠졌으면 일정 수준은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진입할 수 있는 적정기에 내려왔어요. 2900대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그냥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보이지만 코스피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여기 장중 고점이니까 여기를 고점으로 다시 보면 한 고점 대비 25% 빠졌습니다, 어제자로. 그러니까 투자 매력도가 올라간 거죠. 이게 반등하면 30% 정도 먹을 거니까, 고점까지 가면. 1차적으로 진입할 시기가 이제는 왔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거보다 더 내려갈 거냐 못할 거냐, 이거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기간상으로 놓고 보면, 이미 이제 앞에서 한번 봤지만, 이걸 봤지만 기간상으로 놓고 보면 이 기간, 조정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아직은 짧아요. 그리고 문제들이 아직 완벽히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확한 타이밍을 잡고 바닥에서 딱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리고 어디가 바닥인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논점으로 놓고 보면 좀 빨리 들어가면 지금이 딱 들어가기 적당한 시기고, 뭐 오늘 장중 보면 연 이틀 미국장이 플러스로 반등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국내장이 2900을 깨는 게 아니고 옆으로 버티거나 머리를 약간 들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2800으로 내려가진 않고. 그런데 그게 과연 이제 끝이냐라고 하는 건 알 수 없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1차적으로 진입할 여건은 만들어졌고, S&P 500 지수로 놓고 보면 아직 상대적으로 기간이 좀 덜 됐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이런 것 같은 것들, 그러니까 500일 이동평균, 50일 이동평균 선상에 있는 주식의 비율 정도로 놓고 보면 아직 한 번 정도는 더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가능성이고, 상황은 파악하기가 눅눅하지 않으니까, 정확한 그 확신을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1차 진입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 2차 진입을 하거나 3차 진입을 하거나 이렇게 단계별로 진입하는 게 낫고, 저는 어떻게 하겠느냐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새벽에도. 어떻게 좀 더 기다릴 수도 있고, 한 번 더 밀릴 걸 기다려서 한 번 더 이제 2900이 깨지고 한 번 더 밀리면 그때 진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생각 중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